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머스님이 입장했습니다. 오늘은 질병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시작될까? 이 부분 읽겠습니다. 질병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시작될까요? 4장부터 읽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장내 환경, 간의 해독 작용.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 그리고 보조인자 3종에 관해서 설명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질병의 5가지 근본 원인이 보조인자 3종 중에서도 코티솔의 분비에 영향을 끼친 부신피로는 HPA 축의 기능장애로서 몸의 기능에 차질을 일으키고 각 기관의 기능을 연쇄적으로 약화시켜서 부정형 신체 증후군, 미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정형 신체 증후군 진행되어 다다를 곳은 질병의 마지막 방어선인 장내 환경과 간의 해독 작용이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고 간의 해독력이 떨어지면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와 보조인자 3종도 그 영향이 미쳐 서로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 생기는 메커니즘이다. 이 장에서는 장내 환경과 간의 해독 작용에 관해 살펴본다. 각각 그에 대한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와 보조인자 3종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장의 중요한 작용 3가지.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남겼다. 과학의 토대를 둔 의학의 기초를 닦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놀랍게도 기원 전의 시점에서 창자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장을 영어로 gut라고 한다. 테니스 라켓 면에 격자 모양으로 얽힌 실을 gut라고 하는데 이를 옛날에 양의 창자를 gut로 사용한 데서 유래했다. 그리고 gut의 복수형 gut는 내장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용기, 담력,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됐다. 그만큼 장이라는 기관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위이며 간의 해독과 연계하여 외부로부터 몸을 지켜준다. 최근에는 장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활법 이론이 유행하면서 장의 기능을 높이고자 유산균이나 유산균 음료, 요구르트 등 매일 섭취한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침에 장의 기능을 새롭게 확인해보자. 장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한다. 두 번째, 수분을 흡수하고 변을 만들고 배설한다. 세 번째, 병원체,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영양소를 흡수시킨다. 음식에 포함된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체내에 흡수되기 쉬운 모양으로 크기로 바꾸는 작용을 소화라고 한다. 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소화이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가장 먼저 침과 위의 소화액에 의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일부가 분해된 뒤 장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마저 분해된다. 소화된 영양소는 장 안쪽에 있는 용모 주름돌기라는 주름에서 체내로 흡수된다.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만들고 배설한다.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된 뒤에는 음식 찌꺼기가 장내에 남는다. 그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장의 2번째 기능이다. 액체 상태의 음식 찌꺼기는
수분이 천천히 장으로 흡수되면서 단단한 변이 된다. 그 변이 항문, 직장까지 운반되면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 변이 마려워져서 배설된다. 이때 장 운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가 생긴다. 빠삐코 백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머슴님이 입장했습니다. 병원체,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장의 세 번째 기능은 어쩌면 많이 알려지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 실은 이 책과 가장 관련이 깊다. 몸속의 소화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호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장내는 말하자면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로서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곰팡이, 식품 첨가물 등 다양한 병원체나 독소와 늘 접촉하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에는 몸에 나쁜 병원체나 독소가 체내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장은 장내 세균이나 독소 등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피세포에 장애물 기능이 있다. 즉 장의 내벽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덮여서 병원체와 독소의 침략을 막는다. 또한 인체에는 외부 병원균의 침범을 감지하여 물리치는 면역이라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의 절반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 그래서 장을 우리 몸의 제일 큰 면역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소가 장내에서 몸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누수 증후군. 또또 기찬 또또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지금 장 이야기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장이 지닌 세 가지 기능 중 병원체,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건강한 장은 세포들 간의 밀착 결합으로 상피세포들 사이를 빈틈없이 메워서 장내의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 칸티다 같은 유해 병원체, 식품 첨가물 따위의 나쁜 것들이 체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독소나 병원체, 몸에 나쁜 음식, 스트레스 등으로 말미암아 장벽, 창자벽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면 장의 내층이 손상되어 장벽에 늘어선 세포 간 밀착 결합이 느슨해지고 물질의 통과가 수월해진다. 즉 본래 흡수될 수 없는 덜 소화된 단백질과 유독물질이 몸속으로 흘러들어간다. 원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소화가 덜 된 음식, 노폐물, 미생물 성분 등이 체내로 노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덜 소화된 것, 노폐물 따위가 혈류에 섞여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운반되면서 몸속에 염증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간염 등 병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장애물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몸 안으로 누출된 병원체와 독소가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한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장내 환경이 황폐해지며 도표 4에서 이와 같이 증상이 발생한다. 정말로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딱 들어맞지 않는가? 먼저 스트레스가 문제고, 독소가 문제고, 몸에 나쁜 음식이 문제고, 약물이 문제고, 칸디다 등의 세균이 문제고, 지방간 등의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장에 있어야 할 큰 나쁜 물질들이, 큰 것들이 누수되어 버리는 거죠.
부신 피로는 장내 환경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인과관계가 일률적이진 않지만 서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장노수 증후군과 부신피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우울증에 걸릴까? 장노수가 일어나는 증상 가운데는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같은 ADHD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정신신경계 질환이 생길까? 사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독사적인 신경망을 지니고 있어서 뇌로부터 지령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뇌의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소화, 흡수, 배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와 장이 서로 정보를 전달하여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뇌와 장이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장뇌상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동물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오면서 변이 마려워진다. 이는 뇌가 자율신경을 통해 장에 스트레스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에 병균이 감염되면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그리고 뇌가 느끼는 식욕에도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장의 상태가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나타낸다. 장과 마찬가지로 뇌에도 유해 물질의 침입을 막는 장애물 기능이 있는데 혈액뇌관문 그것이다. 장내 환경의 악화로 이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뇌누수증후군이라고 일컫는다. 장벽의 세포 간 밀착 결합에 깊이 관여하는 단백질로 조눌린이 있다. 이것이 장의 상피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상피의 투과성이 높아져서 밀착 결합이 헐거워진다. 그러면 조눌린이 장내에서 체내로 침투해 혈류를 타고 뇌까지 도달해 혈액뇌관문이 밀착 결합도 느슨해진다. 그 결과 생긴 뇌 속 세포 사이의 빈틈이 통해 유해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뇌누수다. 뇌누수에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뇌누수로 말미암아 염증이 발생하면 조바심, 집중력 저하 등의 정신적 불편이나 두통이 생긴다. 말하자면 뇌의 내부가 소쿠리처럼 변해서 그 속에 아무리 지식이나 기억을 많이 넣어도 새어나가 전혀 쌓이지 않는다. 이같이 뇌누수 때문에 발생하는 뇌 속 염증은 알츠하이머나 인지기능 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장노수를 일으키는 식품들.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뇌 환경에도 악영향을 주는 장노수 주요 원인으로 5가지가 있다.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 독소, 장 이외 기관에 생긴 기능장애, 지방간 등, 약물, 병연성 세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1번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식으로부터 살펴보자. 장내 환경에 유난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알코올, 카페인, 트랜스지방산, 정제당질, 정제곡물, 밀가루, 글루텐, 우유, 카세인, GMO, 유전자 변형식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우유에다가 커피를 타서 먹는 카페라떼를 날마다 먹는데 안 좋은 거네요. 장내 환경을 생각해서 오늘부터는 카페인과 커피하고 우유를 같이 타먹는
카페라떼를 안 먹어야겠네요. 아, 무섭네. 이렇게나 많아? 밀가루와 우유도 나빠? 라며 놀라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이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장누수의 원인이 된다. 와, 진짜 안 좋네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유는 좋은 거고 커피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커피를 마시는 아메리카보다 우유를 같이 타먹으면 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네요. 더 나쁘네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장내로 들어오는 독소들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가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늘부터 한번 안 먹어볼게요. 다음은 독소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식물, 배기가스 등을 통해 많은 독소를 섭취하는데 이것들도 장내 환경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장내 환경을 어지럽히는 독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똥 마려운 사람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농약 등의 환경오염물질, 화학물질, 배기가스, 담배, 식품 첨가물, 중금속, 치아의 수은 충전재, 아말감, 곰팡이 독 이런 게 안 좋네요. 독소네요. 식품 첨가물은 안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으면 다 들어있고 패스트푸드에 다 들어있고. 4. 약물은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약을 먹어야 할 때는 있다. 다만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장내 환경의 안정에 바람직하다. 예컨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체산제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흔하지 않다. 소화기 전문의인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소화와 영양 흡수가 불량해진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진통제, 스테로이드, 경구 피임약 등도 장내 환경을 황폐하게 만든다. 진통제, 머리 아프다고 먹는 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라고 배웠어요.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도 일으킨다고, 영향을 준다고. 우리 어머니는 치매셨는데 계속 그 진통제 종류대로 닥치는 대로 다 이렇게 섭렵하셨었거든요. 머리가 항상 아프시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결과적으로 치매가 왔잖아요. 우리도 머리가 좀 아플 때는 비타민C 같은 거 천연제품 먹고 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장내 환경을 훼손한다. 5. 병원성 세균의 대표로 꼽히는 것이 칸디다다. 칸디다는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의 한 종류다. 이는 우리의 피부와 점막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이며 건강한 사람의 장내에도 서식한다.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장내 세균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눈치꾼균이라는 중간균, 어중간한 균, 그런 균이 있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눈치꾼이라고 하네요. 눈치껏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는 말씀이죠. 2대 1대 7이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칸디다는 눈치꾼균에 속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얌전해서 장내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장누수가 일어난 장내 환경이 황폐해지거나 유익균, 유해균, 눈치균의 수적 균형이 무너진다. 이런 비정상을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평소에 얌전하게 지내던 칸디다가
동근 알갱이 모양의 효모 형태에서 서서히 팡이실, 균사를 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장내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 더욱이 칸디다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바이오필름이라는 막을 두른다. 미끈미끈한 형태의 바이오필름은 한 번 붙어버리면 떼어내기가 어렵다. KJ 크리에이터 등이 입장했습니다. 자동차 판매 왕님이 입장했습니다. 무척 어렵다. 떼어내기가. 목욕탕의 욕조나 타일의 곰팡이가 피면 좀처럼 제거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현상이 장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팡이실을 펴서 장내에 찰싹 붙는 칸디다는 아세트알데히드나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방출하거나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할 중금속을 끌어안기도 한다. 그리고 장 누수를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더 황폐화하는 악순환에 빠뜨린다. 오래된 아파트에 물을 잠갔던 주택의 지붕 밑에는 곰팡이가 번식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 장 누수의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장 속에 붙은 칸디다를 제거하는 치료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가 항진균제를 처방하여 칸디다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유익균까지 죽여버리므로 치료함과 동시에 항진균제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익균이나 소화효소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항진균제를 구할 수 없을 때는 항진균 허브를 섭취하는 방법도 있다. 항진균 허브를 배합한 보충제도 여러 종류가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대목에서 딱 잘라 말하고 싶은 점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채 칸디다를 제거한다면 근본적인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칸디다는 죽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와 같은 독소를 배출한다. 다이오프라고 하는 이 현상은 심한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이오프 때 방출되는 독소의 70%는 장내로 배출된다. 장내 환경이 악화되어 상처가 많은 상태에서 칸디다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다이오프 증상을 고스란히 겪는 꼴이 되고 만다. 거듭 강조하지만 먼저 장내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는 명언처럼 장내 환경을 보완하여 안정화하는 해결책을 결국 제1장에서도 지적한 질병의 근본 원인 5가지의 그 실마리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장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으면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계속 믿고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내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중간균, 그 눈치 빠른 균, 그 균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건강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있고요.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장이 좋아하는 일을 합시다.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장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장 검사를 해서 마이랩 있잖아요. 검사를 해서 자기 장 상태를 좀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대로 유산균을 처방받아서 먹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장내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지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결과 보고가 있으니까
우리도 노력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방받았잖아요. 2번. 그래서 그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물 마시고 이곳에서 책을 읽습니다.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이랩을 해보고 결과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행복하세요.